안녕하세요 여러분, 맹그리입니다. 저는 사실 지금 잠깐 일을 쉬기 전에 수술실에서 한 3년 정도 일한 적이 있어요. 그때 신규 간호사로 일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고, 그래서 그 어려움을 여러분은 겪지 마시라고 제가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거는 신규 간호사의 역량이나 능력에 대해서 말할 건데, 그 외에 제가 해주고 싶은 말도 담았습니다. 첫째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인지 그거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학교에서는 기본간호학 수술실에 관한 것이 기본간호학에 무균술만 있었잖아요. 멸균술. 근데 또 수술실 신규 간호사는 완전 처음에 모르는 세계에 오는 것인데, 그래서 거의 0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부터 끝까지 에이셉틱이랑 관련돼 있기 때문에 처음엔 정말 낯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데 에이셉틱이라는 게 제일 낯설고 어려운 거지만 이게 제일 중요하고 기본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진짜 익숙해질 때까지 많이 혼나시고, 나도 제 자신으로서도 나는 왜 자꾸 이거 배웠는데도 까먹을까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 상황에서 떨어져 나가는 신규들이 되게 많았어요. 제 동기도 그렇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얼마나 중요하면은 이렇게까지 혼내실까 이러면서 열심히 하자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했던 일이니까 처음에도 나처럼 다 힘들었을 거야. 모두가 다 했던 일이니까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까지 진짜 오랜 시간이 걸렸고, 저는 자책을 되게 많이 했어요. 막 그래서 남들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못할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언제든지 내가 다 익힐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솔직함입니다. 이제 기본적인 멸균술이랑 손 닦기, 가운 입기, 그리고 글러브 끼기까지 마쳤으면 이제 작은 수술부터 점점 들어가실 건데요. 긴장해서 정말 내가 혼자 연습한 거랑 되게 다를 거예요. 그래서 컨타미네이션이 됐다고 말하는 용기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못해서 내가 컨타미네이션 시켜서 선배한테 혼나는 것보다 내게 몸을 맡긴 환자한테 불결한 수술기구를 쓰는 거는 정말 수술실 간호사로서 기본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말하지 않았지만 그 선배가 봤어요. 그러면 말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일단 거짓말을 한 거니까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이 이제 의심이 가는 거죠. 앞으로 할 모든 일들도 포함해서. 그래서 이렇게 신뢰가 깨지면 정말 회복하기가 어려우니까, 만약에 컨타미네이션이 됐으면 그 상태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선생님 저 컨타미네이션 됐어요 이러면서 어떤 기구에 찔리면서 나갔는지, 컨타미네이션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근데 이미 필드에서 쓰고 있는 대로 바로 나가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내 손에 쥐고 있으면은 일단은 선생님 이거 메이오 시저 컨타미네이션 돼서 나가겠습니다 이러고 글러브 찢어졌는지 안 찢어졌는지 보고, 근데 내가 찔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 진짜 엄청 미세한 찔림이 있을 수도 있대요. 눈에 안 보이는. 그러니까 그냥 너무 불안하면은 그냥 글러브를 다시 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 정도 컨타미네이션 된 걸로 뭐 수술이 조금 지연되거나 그런 걸로 막 말할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하고 그 상황을 수습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모두 다 꼼꼼하게 적고 외우기, 그리고 질문하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선배들이 알려주시는 것을 모두 적고 정리를 집에 가서 해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기를 한번 시켜보는 거죠. 내가 아까 이렇게 가운을 잡았고 그 다음에 팔을 펼쳤고 그때 석규 선생님이 내 등에 있는 뭐를 해줬고 그동안에 나는 오른손 먼저 끼는 게 편하니까 오른손으로 이렇게 글러브를 꼈고 막 이런 거를 상기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상을 차릴 때는 뭐부터 했는지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냥 똑같이 나만의 방식을 하지 말고 알려주신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병원마다 그런 규정이 다 있을 거예요. 상 차리는 거, 그런 거, 상 차리는 법, 그리고 메이오 스탠드에 뭐 세팅하는 법, 그런 거가 다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하신 것을 옵자하면서 그거 하나하나 다 그리는 거예요. 솔직히 처음에는 뭐가 메이오시전지, 뭐가 컷시전지, 뭐가 맥젠바움인지 막 그런 것도 다 모르고 뭐 포식도 다 에디슨, 티스, 투스, 그리고 뭐 어떤 건지, 뭐 리트랙터는 뭐가 뭔지 이런 거 다 헷갈리니까 그냥 뭐 리트랙터 종류는 여기다 넣고 뭐 이런 것들 다 세세하게 그냥 상도 그리고, 저는 그랬어요. 상도 그리고 메이오 시저도 그리고 서전이 어느 쪽에 있었고 어시스트가 어디에 있었고 나는 스크럽을 어느 쪽에서 했었고 그리고 수술 부위가 어디였는지 그리고 듣는 순간에는 이게 다 아는 것 같은데 집에 가면 정말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왜냐면 신규 때는 모든 게 다 새로운 정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정보들이 너무 많은데 만약에 내가 적지 않았으면 그건 까먹는 거죠. 근데 그 다음날에 선생님이 똑같이 물어보셨다. 근데 모른다고 하면은 선생님도 알려주시는 입장에서 되게 힘이 빠지고 기운이 안 나시겠죠? 그러니까 처음 듣는 말은 모두 적고 두 번째 듣는 말도 우리는 만약에 잘 까먹으니까 두 번째 듣는 말도 잘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다시 이렇게 복기를 해보고 질문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질문하는 건 거의 신규 때만 용서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 뭐 병원 분위기마다 다르겠지만 뭐 선생님 이거는 왜 이런 거예요? 언제는 이렇게 했는데 왜 이번엔 이렇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신규니까 모르니까 이렇게 넘어가시는 부분이 대부분인데 만약에 4개월 차가 됐어. 이제 뭐 수술도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는데 그때 못 물어봤던 거 지금 물어봐야겠다 했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상태로 수술에 들어간다고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때는 모르는 거 물어봐도 신규니까 다 용서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모르는 게 있으시면 그때그때 다 여쭤보시길 바랄게요. 저도 막 이거 알려주셨던 건데 어떡하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괜히 동기한테 물어보고 나 근데 동기도 막 확실히 모르잖아요. 만약에 동기가 3명이 있다고 하면 각각 보통은 1번 방, 2번 방, 3번 방 이렇게 배정이 되니까 하는 수술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동기도 나도 확실하게 모르겠어 이러면은 이제 만약에 4개월 차, 5개월 차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될 때는 저는 이렇게 했어요. 말이라도 이쁘게 하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 정말 죄송하지만 그때 알려주셨던 거 기억이 조금 헷갈리는데 막 다시 한 번만 정확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알려주셨는데 막 이런 식으로 막
좀 말이라도 이쁘게 하자 이런 마음으로 막 했었어요. 근데 수술 들어가서 잘못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혼나고 수술해서 잘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거 모르는 거 있으면 다 물어보세요. 그리고 선생님들마다 성향이 다르신데 막 어떤 선생님은 너 저거 알아? 근데 왜 안 물어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내가 알려준 것만 해. 이것만이라도 익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선배님의 성향을 잘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번째로는 그 각 방에 어떤 기구가 있는지, 어떤 수술을 하는지 그것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막 방마다 보비가 어디 있고, 어디에 싱글이 있고, 어디에 어떤 기구가 있고 이런 거가 다 다르니까 1번 방, A4 용지에 1번 방을 1번 방을 적는 거예요, 크게. 예를 들어 여기에다가 1번 방, 그리고 여기 내가 입구로 들어가면은 여기에는 뭐 컴퓨터랑 뭐가 있고, 여기에 글러브가 있고, 여기에 하모닉, 썬더비트 뭐가 있고, 여기에 내시경 장비가 있었지. 그리고 여기에는 싱글이 있는데 여기에 뭐 첫 번째 칸에 어떤 싱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옆 벽면까지 여기는 실이 다른 방에 없는 어떤 실이 있다 이렇게 하고, 여기는 보비가 있고, 여기는 뭐 자주 쓰는 물건인데 일반 방에서 자주 쓰는데 없으면 바로바로 아침에 채워놔야지, 이런 것들. 신규 때는 수술에 들어가는 것보다 보통 서큘레이팅을 하면서 다른 방에 있는 물건을 가져올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 당장 필요한데 어딨지 이렇게 하면서 헤매면은 그 안에 있는 스크럽은 진짜 엄청 애가 타거든요. 그러니까 신규가 처음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은 기본적인 ACT과 이런 방마다의 특성을 알고 싱글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구가 어디에 있는지 그런 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준비실에서 보비를 채우려고 하는데 막 2개월 차인데 보비도 막 어디 있는지 모르고 하면은 되게, 나도 그렇고 선배님들도 되게 당황하시겠죠? 거의 기본적인 건데 이런 것도 모르니까. 그리고 그래서 처음에 신규 때 뭐든지 다 물어보시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 다음날 있을 수술에 대해서 프린트를 해가거나 사진을 찍거나 해서 알아가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모르는 수술에 대해서 이렇게 병에 어떤 병이어서 어떤 수술을 받게 됐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공부하시는 게 중요하고, 기본적인 해부학까지는 공부해 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이 공부를 다 마쳤다 그러면은 이 수술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유튜브에 치면 다 나와요. 그래서 그 유튜브를 참고하시고 대략적으로 알고 가시면 더 옵저베이션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신규일 때는 제가 해부학을 공부 안 했으면 아예 옵저베이션도 못하게 하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좀 서운하다고 생각했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엄마가 수술을 하는데 진짜 기본적인 해부학도 모르는 간호사가 수술방에 들어와서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기분이 나쁘고 그 병원에 대한 신뢰도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그 보호자분이 그걸 아시게 될 일은 거의 없겠지만 그냥 이거는 수술실 간호사의 기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술실 간호사는 되게 맨 처음에는 공부할 게 되게 많은 거죠. 에이셉틱도 알아야 되고 방마다 뭐가 있는지, 그리고 수술명, 수술 뭐 병의 기전, 또 그거에 따른 외과 의사면은 외과 의사도 한 명이 아니라 막 몇 분 계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수술을 하더라도 준비하는 게 다 다르고 하니까. 근데 보통의 서전들은 잘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기 수술인데 신규가 들어오면 당연히 싫죠. 왜냐면 손이 맞는 간호사가 있는데 이제 신규 트레이닝을 해야 되니까 들어오는 건 이해하지만 그 상황이 닥치면은 막 응급 상황이 생기거나 하면은 만약에 손 맞는 간호사가 더 좋겠죠. 그러니까 과장님별로 또 특성도 알아야 되고 그런 점들이 되게 힘들지만 나중에 이걸 내가 다 알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정말 뿌듯하고 이게 한 수술마다 끝나는 게 너무 쾌감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 막 꺼즈 카운트도 다 맞고 니들 카운트도 한 번에 다 맞고 그러면 정말 착착착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 게 저는 진짜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수술실에서 일하는 게. 근데 제가 무릎이 다쳐서 본의 아니게 그만두게 됐지만 정말 처음에는 콜 받을 때도 정말 재밌어가지고 나 수술실 간호사에서 이렇게 밤중에 콜도 받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는 게 너무 재밌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재밌게도 생활했었는데 아무래도 무릎이 수술실에서는 되게 뛰어다니고 그래야 될 일이 많은데 그 일을 하다가 무릎이 더 악화될 것 같아서 퇴사를 결심했고 그래서 지금은 일단 쉬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첫 단이었지만 정말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부서와 달리 ICU나 ER처럼 저희 수술실은 특수 파트잖아요. 그러니까 간호대학을 나와도 거의 그 부서에 배치되면 아예 제로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모두가 처음엔 다 어려워하고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상황에서 많이 떨어져가는 신규들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근데 진짜 어렵나 보다. 이 생각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가지고 진짜 어려운가 보다. 수술실 가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하는 거보다 누가 한 일이니까 저도 하고 뭐 제 선배님들도 하고 후배도 지금 잘 적응해서 하고 있고 하니까 저 사람들이 다 하는데 내가 왜 못해? 이런 생각으로 성실하게 꾸준하게 하시면 분명히 저처럼 재밌게 일하실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화이팅 하세요. 네. 그리고 더 질문하실 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간호사 관련 영상에서 또 올게요.